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릉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잠기고 계곡 피서객이 고립되는가 하면 빗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모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세찬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차들은 저속으로 지나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릉의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돼 한때 일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강릉 용강동은 시간당 최대 81.4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하고 강릉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집중폭우의 피해가 잇따라 오전 9시 4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 담벼락이 많은 비에 무너졌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엔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8시 58분에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3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전 10시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도당 정기당원 대회를 잇따라 엽니다. 행사에서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등 당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의 정견 발표에 이어 당원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누적 득표율도 공개됩니다. 또 도당 정기당원 대회에서는 허영 국회의원과 이호범 전 도청 노조위원장이 출마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철원 지역 수권 사업 중 하나인 경원선 복원공사가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업무 과제로 지난 2016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경원선 복원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증액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1단계 복원 사업으로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1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의 원인은 아파트 단지 내부 변압기 문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정전 발생 후 전력 임시 공급에 나섰고 오늘 중으로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4곳, 춘천에는 단 한 곳만 있던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다음 주 춘천시립 어린이집으로 공식 개원합니다. 전담 특수교사와 전문치료사가 상주해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춘천 유일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하나 어린이집. 강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안에 있었지만 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간 배치 조정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보육 공백 우려가 컸었는데 바로 이곳에 춘천시가 새로운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실외 놀이터와 연령별 보육실, 전문 치료실 등을 갖춘 70여 평 규모로 6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원은 33명, 상주교사만 20명 가까이 됩니다. 만 3세부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사와 언어,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춰 아동별 언어, 인지, 감각 통합 등 아동 발달 단계별 맞춤형 보육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발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아이가 할 수 있게 그 생애 주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애 전문이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언어, 작업치료가 필수지만 1회당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전문 치료사의 치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이 나도 식사 시간이나 양치 시간이나 등하원 시간 이런 일과를 쭉 옆에서 보면서 같이 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로 연결 지어주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설 규모가 작다 보니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고 뇌병변 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운동치료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원인 중 하나인데 춘천시의회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돌봄과 치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춘천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한 전담 어린이집은 오는 10일 공식 개원합니다. 지원 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월군이 오는 14일과 15일 서부시장에서 주말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강원자치도와 영월군, 도경제진흥원, 서부시장 상인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야시장은 전통시장의 체질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돼 어제와 오늘도 열렸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는 행사장에는 먹거리존을 비롯해 버스킹과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양양군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초등학생 틈새 돌봄 사업을 운영합니다.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별로 15명씩 학생을 모집하며 초등학생 방학 기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돌봄을 시행합니다. 점심과 저녁, 간식까지 제공하고 오카리나 수업과 요리교실, 생활체육, 보컬 수업 등의 특화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경영효율화와 사업수익 개선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2021년 902%에 달했던 부채 비율을 지난 6월 기준 196%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으로 4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기업 집적과 산업 기반을 통해 국내 대표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한 강점을 앞세워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도전합니다. 또 지난해 수립한 조성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화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고 강원자치도 등과 협력해 보건복지부의 지정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시민체감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양성평등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춘천 시민 600명으로 양성평등 인식 수준과 정책 인지도, 체감도, 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춘천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오는 13일까지 2027년도 축산 분야 국도비 사업 수요 조사를 벌입니다. 철원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축산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도 축산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재해와 안전을 비롯한 축산 정책과 유통 등 모두 57개 사업으로 수요조사 희망농가는 1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철원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원 AI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